안녕. 오늘은 유아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이런 사람 유아교육 전공하지 마라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두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봉이라고 하고요. 유치원에서는 3년 근무를 했었고 유치원을 그만두고 1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아들 2명의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총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딸 2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아교육은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대학 갈 때 성적 맞춰서 간 케이스입니다. 고민을 했을 때 앞으로 유아교육 유치원이 공교육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공교육이 될 것 같다라는 건 이제 유아교육이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된다라고 네네네. 전망을 하신 거죠? 네. 현재의 생각도 같으세요? 되긴 되겠죠? 언젠가? 언젠가는. 언젠간 될 겁니다. 네. 우리 삼봉 불학의 선생님은요? 저는 솔직히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냥 구급 공무원이나 따볼까 했지만 네.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기대가 너는 꼭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마침 또 유아교육과 저희 학교가 또 이제 제 성적과 상황에 맞게 들어가기가 너무 편해서 솔직히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삼봉 선생님과 불학 선생님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외의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유치원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 청소를 교사들이 직접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수영을 하는 시기가 아주 더울 시기잖아요. 그 맞아요. 땡볕 아래에서 야외 수영장이었는데 땡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직접 수세미를 들고 수영장 청소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제가 있었던 유치원이 생태교육을 하는 유치원이라서 밭에 농장에 자주 갔는데 저는 벌레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삼봉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네. 벌레를 진짜 싫어한다. 네. 그런데 일이기 때문에 가야 네.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 앞에서 벌레가 싫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벌레를 같이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벌레를 조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근무할 때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아니면 정말 도시적인 유치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래도 곤충 관찰은 하겠죠?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불학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들었을까요? 저는 일단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가면 원장님, 원감님 말을 잘 따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유아교사가 정말 최대의 나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게 딱 겁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 나이대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맡았는데 창의성도 없어. 애들을 뭐 아우르는 리더십도 없어.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조금 겁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봉 선생님이랑 불학 선생님 혹시 MBTI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혹시 성격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우리 삼봉 선생님하고 불학 선생님은 3년, 5년 동안 유치원 현장에 있으시면서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치원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도 못 해볼 것 같아서 아까는 선생님 공교육의 유치원 공교육의 미래를 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래가 좀 어두웠나요?
내가 있는 동안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교육되기 좀 멀었다. 제도가 바뀌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걸 현장에서 느꼈다. 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기 전에 다른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네. 결정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만두고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좀 어떠셨어요? 회사에서는 유치원에 비하면 더 적은 종류의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유치원에서는- 편했어요. 유치원에서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내 일이죠. 그렇죠. 다 내 일입니다. 아이들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동료 교사, 원장님, 음, 부모님, 일, 음.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부담이 많이 덜어졌죠. 덜었어요. 네. 그럼 천문 선생님 혹시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수동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취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수동적인 사람은 유치원에서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불학 선생님은요?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네. 이게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작을 해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저만 알았어요. 아이들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일을 그만둘 이유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남자친구랑. 근데 결혼 날짜를 잡고, 저희가 이제 1월에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은 11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만둘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네. 네네.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생겨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이는 싫어하는데 네. 아이를 가져서 유치원을 그만뒀다. 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약간 이해가 되죠, 우리는. 네. 그럼 반대 삼성 선생님 혹시 아이 좋아하세요? 좋아했죠. 했다. 네, 좋아했죠. 선생님 반 아이들은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를 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가요?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로 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 아이는 좋아해요. 근무하면서도 좋아했다. 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는 이해가 돼요. 되죠. 아주 확실하게 네, 그럼 이해가 됐어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 삼봉 선생님하고 불학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 현장을 떠나 있지만 나중에라도 10년, 한 20년 후라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으로 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행동들 중에서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네. 그죠? 엄마의 마음과 아이가 없는 교사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현장에 가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더 마음을 쓰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내가 정말 간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유치원 교사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불학 선생님은요? 저는 초임이 되고 이제 선생님을 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꼈지만 제 아이들을 직접 키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반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됐을 때 꼭 교사가 아니어도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경력을 쌓아서 원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가고 싶긴 해요. 가보고 욕심이죠. 싶다? 네. 지금 뭐 경력도 없는데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 불학 선생님은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싶다 그거죠? 그럼요, 네. 한번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 어린이집 왜냐면 해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무슨 경험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그게 여자로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최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두 선생님들께서 현재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3학년, 4학년 학생들 혹은 유아교육을 전공할까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실 수 있는 조언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쉽게 얘기해요. 유치원 교사? 애들만 보면 되지. 저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남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우리가 네. 은행 4시에 끝나면 집에 가는 그럼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네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마음을 단단히 잡고 지금 갈등을 하고 계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세요. 아니면 삼성 그 시험 문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문제 푸세요. 응. 왜냐하면 정말 갈등하고 있으신 분들은 100% 후회합니다. 차라리 토익을 준비해라. 네. 그냥 일반 사무직을 회사를 그렇죠. 전공해라. 아니면 혹은 자신의 다른 전공을 찾아라. 지금 그럼요. 늦지 않았다. 네네. 그럼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쵸? 전공을 하고 있어요. 유아교육. 지금 4학년이에요. 네네. 이제 취업해야 돼요. 네네. 그런 학생들 이제 어떡할까요? 늦지 않았죠. 안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그쵸? 찾아보면 다른 길이 있겠죠? 네, 그럼요. 엄청 많아요. 우리 실습해봤을 때 느껴지잖아요. 그죠? 실습할 때, 유치원 나랑 정말 안 맞아. 이거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선생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봐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해봐야죠. 후회가 없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난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때려쳐라. 그만두세요. 그만둬라. 아주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요. 우리 삼봉 선생님은요?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안 할 거면 금방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때려쳐라! 그게 아니라면 난 정말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주변에 혹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현장에 세세한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업을 했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예쁘고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힘든 거, 정말 세세한 작은 일,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도 듣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난 나중에- 죽었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유아교육을 전공하는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 번쯤 1년 정도는 유치원에 근무해봐도 괜찮을까요? 1년 정도 근무하고 결정해보겠다. 그럼요. 어차피 전공을 했고 그랬다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나면 우리는 토익 점수도 없고 뭐 다른 컴퓨터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둘 사람은 빨리 그만둬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하더라도 다른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세요. 자격증도 따고 솔직히 대학 다닐 때 3, 4학년 수업 듣고 시간 남을 수 있거든요. 물론 바쁘지만 그 틈을 짬짬이 활용을 해서 자격증도 따고 뭐 다른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여행도 가보고 좀 자기의 식견을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치원 교사를 한다면 되고 나면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실습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톱 자를 시간도 없다고 했었어요. 너무 바빠서. 맞아요. 발톱 자를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바빠요. 주말에도 막 수업 준비하시잖아요. 그럼요. 그죠? 밤샌 적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일을 하면서도 취업을 했지만 정말 밤을 많이 샜고 바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뭐라도 해봐라. 미래를 준비해라.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유치원 교사 하지 마라. 우리 삼봉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의 스트레스에 돌파구가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네. 정말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중요한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서 풀어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유아교육을 해라.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인 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겉으로 화를 내지 않더라도 네. 민감하거든요, 아이들은.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이런 얘기 해줄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불학 선생님 저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선생님 아무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하지 마요? 마세요. 유치원은 어떡해요? 안 하셔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어? 하지 마세요.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제 딸이 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조카한테 네가 유아교육 한다 그럼 내가 말린다라고 했거든요. 말린다. 네. 아무도 하지 저는 마라. 제 딸들 말릴 겁니다. 그럼 저 말려주실 거예요? 그럼요. 말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삼봉 선생님, 불학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사람 절대로 유치원 교사 하지 마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네. 안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